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이번 시간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에는 크고 작고 다 도둑질을 다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이게 도둑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릴 적에 도둑질은 소소한 도둑질은 뭐 범죄가 아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큰 도둑도 있겠지만 사실 좀도둑이 훨씬 많은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좀 그 주제로 도둑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제가 듣건데 하나원 나올 때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마트에서 카트만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 돈 안 내니까 막 몰래 이래가지고 계산을 안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시스템에 걸려가지고 여기는 작은 거 도둑질해도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초창기 오신 분들이 이게 좀 잘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북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도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북한은 도적 제국이요. 위에서부터 도둑놈이 큰 도적, 작은 도둑. 작은 도적. 특정 도적, 일반 도적. 특정 도적은 그 수장이 김일성 족속이요. 저 김일성 족속은 진짜 김일성까진 그래 나라 지도자가 됐다. 털 하나 안 뽑고 인민의 생명재산까지 싸잡아서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적이요. 북한의 남한그루 풀한폭이 다 김일성 족속일 거예요. 맞아요. 누가 승인했었어요? 어느 북한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김일성 족속은 온 나라를 통째로 가지다 못해서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까지도 행사하면서 자기를 위한 총포탄이 되라고 줄구장창 떠든데 이게 최고의 도둑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놈이 노동당이요. 노동당은 진짜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네. 간부권 행사죠. 사상권 행사죠. 북한의 모든 간부, 심지어 저 농촌 어제 분조장 앞으로도 당 조직이 승인 안 하면 분조장 짓을 못해. 임명을 못 받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당 조직에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여행 가이드 했다 그랬죠. 네네. 누구한테서 기본적으로 임명 받았냐고? 임명 받았나? 저는 시당에서 시당에서 받죠. 예, 시당 조직부 가서 이런 임명장을 받아요. 경애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당이 배려에 의해서 오늘 이후로 조선국제공급 여행사 안내 통역원으로 배치합니다. 그거 보시오. 임명장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이드도 노동당이 임명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권을 행사해요. 간부권. 사상권이 뭐예요? 수령의 사상만 가지라. 수령의 사상을 안 가진 자는 죽어야 된다. 이 권력을 사상 독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부권, 사상 독재, 조직 독재를 행사하는 거예요. 북한의 어느 주민도 조직밖에 주민이 없지 않아요. 없죠. 누구나 다 조직에 망라되어 만 7세 이상은 다 조직에 속하게 돼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네. 조직 생활하면서 사상단련의 용광로 속에서 계속 김일성 족속의 혁명전사로 이 두드림질을 당해야 된다는 게 북한의 조직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당이 북한의 모든 걸 졌다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간부 임명권, 간부권, 사상 독재권, 조직권, 인간에게서 출세.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위식으로 갖고 살아야 하는 그 인간이 누구나 인생의 첫걸음,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뗄 때는 하는 생각을 노동당이 독점해버렸어요. 나는 가입하고 싶지도 않는 조직인데도 무조건 다 이걸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가장 원초적인 걸 노동당이 다 독점하고 있어요. 도둑놈이요. 북한 주민들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운물이 그렇다니까 다 도적이요. 노동당 도적놈들.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는 중앙당을 앙당이라고 그래. 악독한 당이라고 해서
앙당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중자를 빼놓고. 아. 앙당 놈들. 그게 중자를 빼서 그렇구나. 중자를 빼서 이게 김정일에게까지 보고됐던 거예요. 이거 21세기 변학도들이요. 지방의 당간부들은. 그렇죠.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거느려 뇌물을 실컷 받아먹고 수령의 뇌물만 안 다치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수령에게 올라가는 진상품만 착보가 나면 되니까. 그 다음엔 다 그 위에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도둑놈들이야. 이 운물이 이렇다니까 북한은 항시 저 체제가 1948년 9월 9일에 수입됐다고 보면 저 정권이 네. 오늘날까지 우리 북한 주민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불쌍함이죠. 예. 60년대까지는 전반적 국제사회가 다 가난할 때니까 특정 국가들 내놓고 네. 그런 그 환경에 살았고 7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4마리 영으로 부상할 때 선진국들이 급격히 발전할 때도 소련에 붙어 살다 나니까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유가 없다 나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서 필요한 건 얼마나 많잖아요. 많죠. 욕망도 크고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이런 모든 인간 심리가 동원돼서 북한은 저 정권이 생긴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도적이 디글거리는 나라예요.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적 맞췄죠. 난 또 이놈 걸 채야 돼. 그래야 살죠. 이게 도적 시스템의 순환 공정이 바로 북한이에요. 여기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어요. 수령의 꽃, 국가 꽃만 국가 것은 곧 수령의 것이니까. 네. 우리 그건 분명히 합시다. 북한의 모든 생산수단을 전인민족 소유, 네. 국가적 소유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다는 소리요. 전인민이 어떻게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전인민을 이끄는 수령이 주인이라는 그 뜻이거든. 아, 돌려 말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수령이 모든 북한 주민들이 4가지 행사해가지고 자기가 다 사상은 수령 사상만 가지라니까. 듣다 보니까 짜증. 수령의 용도만 따르라니까. 그러면 다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인민족 소유, 국가적 소유도 결국은 그 인민과 그 국가를 이끄는 수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사적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주의가 다 도둑놈을 양성한 거예요. 김일성 적석이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자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신격화된 도둑놈들이요. 예, 그러네요. 그렇게 되죠. 도둑을 보면 네. 그렇게 되네요. 그 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이제 온 나라가 다 도적이 된 거예요. 60년대에도 도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북한은 사실 네. 점도적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뭔가를 훔치면 그걸 또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고 도둑질 가지고 그걸 뭐 범죄라고 사실 인식을 크게 못하고 살았거든요. 북한은요 수령권만 도적질 안 하면 도적놈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수령의 나라고 수령이 정지기 때문에 수령이 게 진상되는 그 어떤 물품을 도적질했다면 목숨을 당 걸어야 되지만. 비밀경찰 보위부가 합동수사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잡아내지만은 맞아요. 내가 당신 집 거를 훔쳐갔다가 이건 관심도 많고. 관심도 없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가난한 나라다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도 훔쳐갈 게 없었어요. 그때는 북한군은 하루 세끼 밥을 먹었어요. 북한군이 병병 생활을 했어요. 밥을 먹이다 나니까 균형 생활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맞아야 그러니까 북한군이 사회에 나가서 도적질하는 현상이 없을 때가 60년대인데 그때 쿠바 있죠. 피델 카스트로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양반이 북한에다가 네. 열쇠를 주문한 거예요. 쿠바라는 나라가 네. 북한에다가 열쇠를 수출해달라. 열쇠를 만들어라고. 네. 자물쇠죠. 네, 자물쇠. 자기네가 북한의 자물쇠를 수입해 가겠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무슨 만들어졌나요? 제강서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김일성의 지시로 네. 자물쇠를 만들어서 쿠바에 수출했어요. 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네. 수출했는데 수출해 가가지고 6개월 만에 다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열쇠가 잘못 만들었나? 막 심지어는 새꼬쟁이여가지고 휘둘러도 열린다는 거. 저 뭔지 알겠어요. 북한 열쇠도 네. 통일시켰네요. 네, 똑같이 열쇠. 그 좀 몇 개만 넘어가면 다 열리는 거라. 막 이쑤시개 구요로도 열릴걸? 그러니까 그 다 돌아온 거야. 이 열쇠로는 개인집의 재산을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다 반환돼서 온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는 이걸 영영했어요. 선전사면. 우리 민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집에 어느 집 가봐도 농촌이고 도시고 자물쇠를 안 걸어도 누가 도둑놈이 없다고. 누가 훔쳐 안 간다고. 그만큼은 누구나 다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TV도 없을 때고 라디오도 뭐 별로 없을 때고 녹음기 같은 건 더더구나 없을 때고 도적질에 가고 싶은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안 해간 거예요. 기껏해야 재봉대가리 하나 훔쳐가는 건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우리나라는 교양을 잘해서 골고루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도적이 없다고 말장난 하는구나. 이렇게 선전한 거예요. 근데 이 도적도 김정일이 올라서면서부터 도적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 노름을 하고 또 새로운 이 가전 문물들이 선물로 지급되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 고만고만 볏집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는 기아이고 하나는 볏집이고 사는 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야심이 생겨가지고 말도 마세요. 나는 8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한테서 선물 하나 받은 가방이 있어요. 이태리 가방이래요. 아 그래요? 그- 정품인가요? 아니죠. 짝퉁이죠. 그 왜냐면 짝퉁을 주나요? 나까지 정품 주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하셔. 북한의 최고의 중요해놓고는 일반 기득권 선물은 다 짝퉁이라는 거. 북한이 그 정품을 사올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때 가방을 하나 해서 메고 다니는데 내가 왜 가품이라고 안 하면 한 달 지고 나니까 이게 실밥이 다 뜯어지더라고. 실밥 자체가 떨어지더라고. 정품이면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거 메고 다니는데 그놈의 그래도 가품이라도 명품을 맸다고 예. 무게도 전차 타고 지하철도 탈 때마다 칼퇴로를 받았어요. 갔다 오면 가방이 만큼 찢어져 있어. 아이고, 옆구리가. 아이고. 돈가방 그 훔치느라. 돈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그건 나를 잘못 선택했죠. 나는 오늘날까지도 내 몸에다 돈을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디 들어가서 뭘 사먹는 일은 나한테 아예 없어요. 돈 안 잃어버리셨네요. 다행히. 나는 내 가방에 문서무지는 있어도 돈 가방에는 버스표밖에 없었어요. 그 세상 손해봤지. 비싼 가방 칼로 째고서 아무것도 못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졸도가 많았어요. 그렇죠. 제가 그 네. 평양을 오는데 라진에서 오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릴 때쯤에는 어디 중간에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타야 되잖아요. 네. 저희 할머니 집이 김책인데 이렇게 방학 때 갈 때 뭐 하나라도 좀 할머니가 뭐 돈이라도 네. 좀 주신다 그러면 하루 들렸다가 그 다음 6열차 타고 가야 네. 되니까 내릴 때 그 길주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김책에 내리고. 네, 그렇죠. 길쭉 가까우니까. 우리라는 게 그때 뭐 여기서처럼 뭐 이런 좋은 가방이 아니라 저기대 배낭 있잖아요. 초록색 된 그 배낭이 조금 많이 들어요. 물품 이렇게 하면 서 있는데 글쎄 그 가방을 째가지고 밑으로 째잖아. 김채국에 엄마 뜰러덩 내렸는데 그 안에 뭐 갈아입을 뭐 옷도 가져가는 거 있고 뭐 신발도 어디가 전달해라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 승강장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몇 홈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그 도둑들이 막 다니면서 밑에 배낭을 찢어가지고 통고 내리. 북한은요. 몸에다 안 지니면 버스 타도 도적이 있고 저게 뭐야 지하철 타도 도적이 기차 타면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눈알 안 파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도적이 디글디글해요. 우리가 평양시 중심에서 살았는데 우리 남편도 남포 가면 그때 서해 가면 할 때 과학자들이 나갔다 나니까 이따 오자 너무 피곤하고 나도 엄청 피곤해서 그날 밤은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아팠던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나니까 도적이 들은 거예요. 우리 집 뭐 무거운 거 들고 뛰지 못하니까 뭘 채간지 알아요? 볼펜을 다 채갔어요. 볼펜? 우리 남편 것도 뭘 하나 채갔는데 우리 남편 너무 악이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창문에 줄 같은 거 있죠. 네. 쫙 띄어서 감전되게끔 전기 장치까지 다 해놨댔어요. 그랬다가 인민반정이 오더니 그럼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도 못 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삼복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잤어요. 아, 그 저기 네. 이게 점도적 중에 이게 제일 많은 게 군인 도적이 많잖아요. 군인은 도적물이죠. 네,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 어차피 군대 네. 내보낼 때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우리 집이 열쇠 자물쇠 잠궜어요. 네. 근데 자물쇠가 그 잠글 때 이렇게 나무 옆에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근데 열쇠가 없으니까 그 어떻게 따냐? 그 나무 이렇게 이 틈이 네.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밀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예 밀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이 다 있었어요. 네. 자는데 들어와서 뭘 가져갔냐? 쌀 있잖아요. 그때는 뭐 강냉이나 좀 있고 네. 뭐 이런 거. 쌀 그리고 뭐 소금 심지어 소금 배낭까지 다 들어가고 신던 신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 신발 다 가져갔는데 마침 화장실을 나오다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군인들 2명이 들어와서. 군인. 예. 내가 다 군인들이에요. 80년대 황해남도 배천군에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기자단 하니까 좀 다녔어요. 배천군에 그 무슨 어떻게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찬장이죠. 가시장에서 요새 걸리더라. 그 냉장고는 아예 없으니까. 거기 내부는 뭐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군대들이 들어와서 점심 먹으려고 해놓은 밥을 훔쳐 먹고 간다는 거예요. 배천군 쪽 때문에 황해남도에는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내 동생 있죠. 1970년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군대 내보내야 사람 돼서 돌아온다 이거 딱 그랬거든요. 네. 80년대에 들어와서 군대 내보내면 사람이 싹 배린다. 너무 도적질시켜서 국가가 포장 못해주니까 내 동생이 저 강원도 거기서 이 격리 네. 근무를 했는데 도적 내가 내 근교에서 본 도적 중에서 우리 남동생이 최고의 도적이야. 뭐 훔치었는데 그렇게 평가하세요? 못 훔치는 게 없어. 내가 제대될 때 평양 방직공장에 배치받았어요. 방직공장 무슨 이게 수리 작업반에 배치받았는데 연말이면 그 자기네 작업반에서 막년회 같은 거 해요. 북한도. 네. 지금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8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어쩌다 방직기계가 한번 돌아가면 촌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아예 수십이 다시 가위로 쭉 잘라가지고 방직공장 앞에 나오면 저기 내가 무장보초 딱 서요. 네. 그걸 몸에 감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작업반원들이 감고 나와가지고 장마당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술 고기를 마련해가지고 막년회를 하는 거예요. 나라 물건도 덕질. 나라 물건이에요. 얘는 성욕이 없어요. 도적질하는 건. 아마 김일성 족속의 집을 알았으면 거기 들어가서도 도적질에 나갔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그 평양시 가면 대국장 그 앞에 교구 그 앞에 기계공업성 직매점이라고 이렇게 된 아파트 뒤에 네. 김정일에선 처음 선물 아파트로 진 집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 집은 4층이에요. 북한은 층수 올라가면 10층 이상부터는 거기에 집을 받으면 힘이 없구나 그렇게 봐요. 그렇죠. 6층 이하는 힘이 있구나. 그때는 물이 잘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국민들이 돈을 왕창 주고서 그 집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당자금을 바치고. 다 꼭대기에 올려놓은 건데 일본에서 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요? 순방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가구들 폭도에다 다 내다 놓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 그거 다 차원이에요. 근데 차량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오죠? 다 내구해. 거기다 또 이게 무슨 팀이 있어. 국가가 승인하는 팀이 있는데 마타라수. 네. 이거 매트리스. 더블 매트리스. 매트리스까지. 그거까지 매다가 팔아먹더라. 그 매트리스가 북한에서 얼마나 비싸요. 그건 왜 안 해주지 않고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별거 다 훔쳐와. 우리 아버지가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근데 어째 얘는 군대에 나가서 그것만 배워봤는데 그것만 배웠으니까. 못 훔쳐오는 게 없어요.
북한군 도적군대 나갔대요. 북한군이 지나간 무리에는 그 동네는 개돼지 씨정자 말려요. 왜 북한 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여군 부대가 우리 쪽 앞에 있었는데 빨래 있잖아. 우리 세탁해서 빨래 내놓고 그거까지 다 가져가요. 못 내놔 무서워가지고 빨래 비누 함질러 없어져요. 그래서 여군들 싹 쓸어가요. 북한 여군들이 공급 위생대를 공급 안 했어요. 그 입대할 때 한 번. 뽑아놓고 네. 이 생리대도 또 안 보급을 해주는. 생각나면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거 원래 1년에 몇 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러니까 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네. 하겠어요? 국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도둑질해서 3인 집에 가서 도둑질해서 알아서 생활해라. 뭐저 애들 침 받치기까지 다 훔쳐가요. 갖다 늘어놓으면. 그러니까 북한군 요군들이 성병이 자궁 질환이 없는 애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내가 창피해서 공포를 안 할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럼 북한은 도적 김책에 추방돼 가니까 라진에서부터 청진 요차 구간에 요차. 패가 따로 있고 네. 요 놈이 한 번 더 여기 와서 잘못 도적질했다가는 이 담당 무역애들한테 맞아 죽어요. 네. 그러면 청진에서 김책까지가 또 따로 있고 또 따로 있고. 김책에서 단천까지 또 따로 따로 있고. 있고 단천부터 함흥부터는 함경남도 애들 쓰리꾼들이 또 인계받아요. 영역이 다 있어요. 그래요. 뭐든 지는 게 없어요. 도둑이 굉장히 많죠. 그 북한 열차 타면 밤에 이렇게 터널 지나잖아요. 그 전지불이라고 이거 불 가지고 그냥 원래 비치잖아요. 눈 깜짝할 새가 없어지잖아 위에 침도. 내가 그 저기 단천 그 광산이 얼마나 큰 차예요. 유리 다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내가 남양의 중국 친척을 만나서 쌀 몇 마디를 받아가지고 어찌어찌 그 운전수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짐을 싣고 원성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오면서 그저 이게 헤드라이트도 없어요. 밤에는 무조건 서야 돼요. 누가 다 훔쳐가서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밤에 있죠. 그 운전수, 조수, 또 나하고 같이 갔던 아줌마 4명이서 군대 위수 경비 교대하듯이 서야 돼요. 그 몇 시부터 서로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안 서놓으면 아침에 나가면 차체만 있대요. 눈깔 다 떼가고 바퀴 다 떼가고 기가 다 떼가고 그 다음엔 진짜 전쟁 때 화염에 휩싸이던 차 어떤 채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가서 어디 가나? 없는 데서 떼가죠? 네. 그러면 잃어먹은 데서 며칠 후에 또 그 안에 가서 또 훔쳐가지고 와요. 거기서 온 나라가 악순환의 반복이네. 반복이에요. 나는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저 김일성 족속이 세우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이거를 어떻게 순화할 것인가. 도적질하는 습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도 진짜 이게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어떤 교육, 법치주의, 생활에 그걸 풀어주면서 우리 빙빙 애들지 맙시다. 네. 북한 주민은 100% 도둑놈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령부터 저 협동농장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맞아요. 예? 조절위원회에서 조절해야 먹고 산다고 농어촌에서 굽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그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 도둑놈이라는 건 우리 인정해야 돼요. 북한 시스템으로 볼 때는 도적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소하게 오죽하면 주민 조절위원회란 말까지 다 하겠어. 그러니까요. 간만에 들어보네. 많은 건 너나 먹자. 이렇게 해서 도적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도적놈들이니까 온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도 많이 생각해. 난 북한에서 도적질한 거 없는가? 그게 없는데 뭐 하나 있는가? 종이 훔친 건 좀 있어요. 종이거든. 우리 출판사네요. 그러면 나는 훔친 것도 아니죠. 종이를 관리하는 놈한테 술 몇 병 주고 조금 더 가져온 거. 종이를 필요한 종이를 가져가는 거. 조절해서 가져온 그러니까 도적놈은 그놈이거든. 왜냐면 내가 준 술을 제가 마시고 국가재산을 나한테 줬으니까. 걔가 도적놈이거든. 북한은 몽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이 도적 근성
김일성 적석이 저 생원 북한 주민들을 저런 도탄에 빠뜨리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적 마인드, 도적 의식. 우리 북한에서 누구 거 찰 거 있어? 첫째 국가재산 다 챘어. 맞아요. 그래야 먹고 살았으니까요. 국가재산만이 찰 가치가, 훔칠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다 북한 국가 거지 개인이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죠. 맞아요. 맞아요. 예, 궁. 그 우리 게 어디 있어? 없어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쓰고 사는 집도 국가 건데. 이게 우리 숙제요. 대한민국 국민의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숙제네요. 북한 자유화되는 날 통일의 길로 나가는 길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이런 근성이 순식간에 없어지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 통일을 네. 준비하는 이 길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이스러진 인성이라고 하기 좀 이스러진 그렇고 인성. 이런 마음, 네. 도둑질과 관련해서 김일성 적석이 만들어 놓은 김일성 적석이 이제는 북한 주민의 의식 구조에까지 박아놓은 이 도적질 근성. 요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 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 우리 김길선 기자님이 도둑하니까 좀 사실 좁은 범위에서 협의의 개념만 생각을 했는데 큰 도둑, 작은 도둑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좀 재미있는 주제로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선 기자님의 김길선의 평양만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